한강의 기적을 딛고 눈부신 속도로 발전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웬만한 곳들은 이미 다 발전이 끝나고 과도기에 들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해 소외되었던 지방을 금사라기 땅으로 만들어 향후 대한민국을 새롭게 대표하게 될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도시가 바로 미국의 뉴욕입니다. 미국 최대의 도시이자 세계문화, 경제의 중심지로 세계의 수도라고까지 불리는 뉴욕. 그런 뉴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맨해튼 지역은 원래 푸른 숲이 있는 조그만 섬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과거 인디언 부족들만이 살고 있었던 이 섬의 가치가 폭등한 이유는 바로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 때문이었습니다. 17세기 당시 맨해튼 섬을 가장 처음 발견한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 소속 헨리 허드슨 선장은 이곳을 가리켜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훌륭한 항만과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땅이 펼쳐져 있는 곳이라 말했었는데요. 맨해튼 섬이 당시 북미 무역의 주력 상품이었던 모피 무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점을 간파한 서인도 회사는 이곳에 사람을 이주시키고 포트 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의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뉴 암스테르담이라 불리며 지금의 뉴욕이 처음 시작된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단돈 24달러어치의 유리구슬과 단추를 받고 맨해튼 섬을 팔았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30조 달러에 해당하는 맨해튼 땅을 고작 24달러에 넘긴 것이었죠. 지금의 맨해튼의 모습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엔 어리석은 결정으로 보이지만 당시 맨해튼 섬은 진흙밖에 없는 쓸모없는 땅에 불과했었기에 인디언들도 별 고민 없이 팔아버린 것이었죠. 농사도 짓지 못할 가치 없는 땅이라고 무시했던 곳이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날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도 맨해튼 섬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섬은 아니었지만 토목 사업을 통해서 섬으로 바뀌게 되면서 얻게 된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 안면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7번째로 큰 섬인 안면도가 처음부터 섬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태안반도 남쪽에 붙어있던 고지였던 이곳이 섬이 된 이유는 바로 세곡 때문인데요. 고려시대 삼남지방의 세곡의 운송수단은 주로 배였습니다. 개경에 위치한 고려 수도로 세금을 이송하는데 태안반도 서쪽에 위치한 안흥항 앞바다는 세곡 운송에 있어 골머리를 앓게 하는 장소였는데요. 물살이 심할 뿐만 아니라 좁은 길목으로 인해 조운선이 침몰하기 쉬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조운선이 자주 침몰하면서 세곡 이송에 문제가 발생하자 고려 왕실은 당시로선 놀라운 발상을 떠올렸는데요. 바로 태안반도 최단 횡단 지점을 따라 운하를 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운하를 뚫어 태안반도 전체를 섬으로 만들고 세곡 운송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고려대의 운하공사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때 당시 시도했던 굴포 운하의 흔적은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조에 이르러 판목 운하가 완공되면서 안면고전 육지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안면도가 되었습니다. 섬이 되면서 안면도는 조선 물류 거점의 중심지가 되었고 오가는 사람들로 인해 북적이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대에도 안면도는 관광명소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몇십 년에 걸쳐 안면도를 중심으로 한 레저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충남도는 안면도를 관광지로 지정하고 이를 개발할 사업자를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년 넘는 세월 동안 투자 유치가 되지 않았는데요.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비싼 토지값 때문이었습니다. 토지 구매를 할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최근 충남도에서 30년 수관인 안면도 관광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1,000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 부지를 무상 임대해주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매입 부담을 줄이고자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지구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조건을 파격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테마파크가 들어설 1지구의 공시지가는 603억 원, 연수원에 들어설 2지구의 공시지가는 147억 원에 해당하는데요. 이 막대한 가치를 가진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충남도의 큰 양보로 인해 진척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만일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안면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 최대 규모 레저단지가 완성됩니다.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레저 단지를 개방하고 외화를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생긴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젊은 층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안면도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보다 더 발전된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안면도가 해외 관광객들도 찾아오기 쉬운 장소로 부각되면서 안면도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솟아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있는 송도동 역시 새롭게 섬이 되면서 주목할 만한 장소가 된 곳인데요. 본래 송도동은 형산강과 연결된 물길로 나누어진 섬이었지만 1960년대 말 포항제철이 건설되고 포항의 도시화가 진행되며 물길이 매립됐었습니다. 포항운하는 기존의 물길을 다시 복원한 것으로 포항운하가 완성되며 송도동은 다시 섬이 되었습니다. 동빛내항과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포항운하는 2012년 착공되어 2014년 완공되었는데요. 송도동이 섬이 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송도동을 중심으로 도시 재개발 및 항만 사업이 추진되었는데요. 포항운하를 통해 송도동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송도동이 선정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도동에 첨단 해양산업연구개발센터가 건립될 것이며 시제품 테스트베드 및 체험 공간을 위한 해양 레포츠 플레이그라운드가 조성되고 복합문화예술체험 거점 조성 및 스마트 도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펼쳐진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 9,500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며 송도동을 중심으로 신성장 경제 거점 조성을 계획한다고 하는데요. 포항시는 포항 주변 노후 주택지와 죽도시장, 동빛내항 복원 뉴타운 등 여러 주요 거점과의 연계까지도 생각한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이 지역 중심부에 복합도심 지구 개발까지도 생각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 1000여 세대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바닷가에 가장 인접한 아파트라는 위치적 이점을 바탕으로 이곳은 포항 지역은 물론 경남권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많은 인구 유입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업이 송도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포항에 들어설 애플 연구개발센터에 근무할 인력이 거주할 장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애플은 경북 포항에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 청정실 및 첨단 장비를 갖추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품질 관리와 공정 제어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죠. 하지만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낙후하다는 인식이 있는 포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는데요. 문화, 교육적으로 거주 환경이 부족하다고 느낀 젊은 인력들이 지리적인 제약으로 애플 연구센터로의 이직을 망설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번 송도동 개발을 통해 대규모 거주 시설이 마련되면서 외부 인력의 유입과 젊은 층의 포항 거주가 가능해지면서 송도동은 예전과 달리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포항 제철로만 알려졌던 포항이 송도동을 첨단 연구단지와 레저 관광단지로 만들며 지역 부흥의 원동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도동이 포항의 맨해튼 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김포시도 송도동과 비슷한 경우로 새롭게 섬이 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포시의 지도를 자세히 보면 운하로 분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김포시를 오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교량을 통과해야 하죠. 본래 섬이 아니었던 김포시가 섬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는 바로 경인 아라뱃길 때문인데요. 경인 아라뱃길은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이어주는 운하로 길이 18.7km에 해당하는 국가 하천입니다. 김포시를 섬으로 만들면서 한반도를 방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북한군이 수도권을 점령하기 위해 김포반도에 상륙하여 밀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운하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DMZ가 뚫린다고 하더라도 북한군의 진격을 막아낼 새로운 방어선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김포 한강 신도시 옆에 김포 한강이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결정되면서 김포시는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 교통난을 해소하고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해 콤팩트 시티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신도시를 분당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호재는 물론이고 인프라 확충까지 들어서면서 김포에 좋은 소식이 잇따라 들려왔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던 땅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개발이 진행되고 금싸라기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눈부시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에서 덜 알려진 곳들이 개발과 투자를 통해 변신을 거듭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